지난 1월 11일 감리교 경기위원회에서 수지선화목자교회 강대영 목사의 사임안을 부결한 2021년 작년이죠. 6월 27일 임시당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강 목사는 수지선화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작년 6월 이후로 담임 목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사건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기성 목사가 담임하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한 수지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인 강대영 목사는 작년 4월에 여전도사와 불륜 관계인 것이 교회에 발각되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는 기획위원회에서 사임을 하겠다고 했고, 기획위원들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자신이 책임을 지고 무조건 교회를 떠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 후에 이제 박보영 목사 또 유기성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교인들의 또 지지를 얻었고, 또 작년 6월 27일 임시당회를 통해서 사임 반대표를 많이 얻어서 즉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했죠. 강 목사는 담임 목사직 복귀 후에 자신의 불륜을 드러내고 문제 삼았던 사역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여러 명을 내쫓았고, 그리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부목사의 아내를 같은 교회 수지선한목자 교회 부목사로 또 청명한 부부가 부목사예요. 네. 이런 경우는 아주 좀 드물죠. 예.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부목사를 또 해외에 안식년에 보내주려고 하는 등 자신의 측근들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어요. 더구나 자신의 사임을 주장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악한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단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교회 개척 당시부터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그 권사들을 자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직분을 박탈하기도 했어요. 네. 강대영 목사를 반대하는 측에서 이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지선한목자교회가 소속된 감리교회 경기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그 재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했고 판결의 요약인 주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의 2021년 6월 27일자 임시당회에서 강대영 목사 사임안을 부결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판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수지선한목자교회 당회이고 대표자가 강대영 담임 목사입니다. 이 재판 결과를 보면 사임안을 부결한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사임이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강대영 목사 측의 완전한 패소입니다. 보통 한쪽이 패소를 해도 양쪽이 모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재판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라는 경우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 결과에서 재판 비용 전체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는 모든 책임이 강대영 목사 측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결정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결론을 간략하게 저희가 그 판결문 뒤에 결론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읽어드리면 2021년 6월 27일자 수지선한목자교회 임시당회에서 강대영 담임 목사 사임 안건에 대한 부결 결의는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당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으로 무효이고, 교역자의 인사처리를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교리와 장정 규정을 사실상 회피한 것으로 이 또한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점에서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시당회가 무효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시당회 공지 시 참석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그 다음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요청해서 강 목사의 사임 관련 안건을 다루기로 했고, 3분의 2가 안 되면, 네. 그러니까 사임 찬성이 3분의 2가 안 되면 즉시 담임 목사직에 복귀한다고 했는데, 이 결의의 기준인 3분의 2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회 의결은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회라는 것이 교역자의 인사 문제를 다룰 수 없는 회의인데, 이 당회에서 강 목사의 사임권에 대한 의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재판을 위해서 강 목사 측은 소송에 대응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금년 1월 9일에 그러니까 재판이 결과 1월 11일에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틀 전이죠. 네. 임시당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 목사 사임권과 관련돼서 결의를 합니다. 이때 약 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이 참석자의 96%가 강 목사의 직무복귀에 찬성합니다. 아마도 이 임시당회는 이일 후
1월 11일에 있을 이번 재판 결과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리교 재판을 위한 교회 사랑 기도회를 매일 저녁에 개최합니다. 이 기도회 이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네. 교회 사랑 기도회라기보다는 강목사 사랑 기도회라고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특별 기도회도 하고 또 직전에 임시당회도 열어서 교회에서 이제 재판 결과를 좀 압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목사 측은 완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수지산업 목자교회에서는 강 목사의 거치 결정을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역 인사위원이 14명인데 여기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사임을 하는 것이고 찬성을 안 하면 강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것이라고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강 목사 측이 구역 인사위원회에 다수를 포섭해 두어서 현실적으로 사임을 통과시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작년 6월 17일 임시당회 이전에 사건 당사자인 강대영 목사는 담임 목사 사임을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 자리에 내려온 후 부목사가 담임 목사 직무대행을 하고 임시당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시당회 결의가 무효라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고 강 목사가 담임 목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담임 목사직을 계속 감당하고 있고 약 7년 동안 교육자를 장악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을 내보내고 교회와 설교와 설득을 통해서 남은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상황에서 구역인사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회는 1월 27일에 구역인사위원회를 개정하고 또 강 목사를 살리기 위한 기도회를 매주 했는데 이름하여 예수보혈 구원기도회입니다. 1월 27일 인사구역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결말이 있습니다. 바로 구역인사위원회 당일 1월 27일에 바로 이 구역인사위원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위원회가 취소된 이유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수지산업목자교회가 1월 27일 바로 당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행정당국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 목사는 이 구역인사위원회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열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에서 한두 명 코로나가 걸렸다고 집합금지 명령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수지산업목자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어떻게 코로나가 확산되었는지, 교회는 그것을 축소, 은폐하지도 않았는지, 수지산업목자교회 코로나 확산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